내 이름은 이철수, 1952년 전남 광주에서 태어나 1971년 3월 육군에 입대했다. 당시는 베트남 파병이 한창이던 시절이라 군기가 살벌했다. 경기도 모처 사단 5연대 2대대 3중대에 배치받았는데 부대는 휴전선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다. 입대한 지 8개월쯤 됐을 무렵 일병 계급장을 단 지 얼마 안 된 어느 날이었다. 중대장님이 갑자기 각 소대에 명사수를 선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당시 나는 에밀 카빈 사격에서 30발 중 겨우 1314발 정도 맞추는 형편없는 솜씨였다. 군번 빠른 선임들 중엔 25발 이상 척척 명중시키는 사람들이 즐비했다. 이건 나랑 상관없는 일이겠지 싶었다. 일병 이철수, 소대장의 목소리가 들렸을 때 귀를 의심했다. 옆에 있던 동기가 야, 너 불렀다며 팔꿈치로 찔렀다. 예, 하고 벌떡 일어났지만 속으로는 미친 거 아냐? 싶었다.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보니 아무래도 계급에서 밀린 것 같았다. 고참들은 이미 여러 보직을 맡고 있었고 후임들은 아직 총도 제대로 못 쏘니 애매한 짬밥인 내가 걸린 것이다. 어쩌겠는가. 까라면 까야지. 당시 명사수 선발이라는 게 대단한 건 아니었다. 150m 거리 관역에 엎드려 싸 10발, 무릎 싸 10발, 서서 싸 10발, 총 30발을 쏴서 점수를 매기는 방식이었다. 관역은 사람 가슴 크기만 한 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한가운데 지름 15cm 원 안에 들어가면 10점, 그 바깥으로 갈수록 9점, 8점, 7점. 이렇게 점수가 낮아졌다. 그 밖으로 나가면 0점. 만점은 300점이고 사단 대회에 나가려면 최소 220점은 넘어야 한다고 했다. 우리 소대에서는 나와 박상병, 최상병 이렇게 셋이 차출됐다. 박상병은 경북 산골 출신으로 학교를 제대로 못 다녀서 한자는커녕 한글도 서툴렀다. 외모는 멀쩡하고 힘도 장사였는데 글을 읽고 쓰는 게 어려웠다. 말년병 하나가 내가 전역하기 전에 너 사람 만들고 간다며 일과 후에 초등학교 교과서며 동화책을 사다가 가르쳐줬지만 결국 실패했다. 최상병은 나보다 2달 선임인데 평소에 월간 전후 같은 군사 잡지를 구독하는 총기 마니아였다. 에밀 카빈부터 M16까지 총기 구조를 줄줄 외우는 사람이었다. 한 달 뒤 사단 명사수 대회 날이 다가왔다. 그 사이 우리는 사격장에서 연습을 했다. 행정병이 전지에 직접 원을 그려서 만든 관역을 여러 장 들고 가서 붙이고 우리는 쏘고 또 쏘고. 문제는 우리 소대 부소대장이 교관을 맡았다는 것이다. 그 사람은 중대에서도 악명 높은 인물이었다. 별 이유 없이 병사들한테 욕하고 때리기로 소문난 사람이었는데 명사수 훈련 따위는 안중에도 없고 그냥 우리를 굴리며 괴롭히는 걸로 하루를 보냈다. 점수가 안 나온다는 핑계로 하루 종일 PT 체조, 오리걸음, 팔굽혀펴기를 시켰다. 심지어 점수 측정할 때 볼펜으로 관역에 구멍을 뚫어서 점수를 올리는 놈들도 있었다. 살기 위해서였다. 사단대회 당일 불행이 겹쳤다. 아침부터 소나기가 억수같이 쏟아졌다. 바람도 거세게 불었다. 원래는 소대장님과 함께 사격장에서 대기해야 했는데 소대장이 시간을 잘못 알아들어서 우리는 내무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갑자기 급한 연락이 왔다. 당장 사격장으로 뛰어. 우리는 전력 질주로 사격장까지 달렸다. 숨 돌릴 틈도 없이 다시 200m를 뛰어가 관역을 붙이고 다시 사격 위치로 돌아와야 했다. 명사수에게 가장 중요한 건 안정된 호흡과 평정심인데 헐떡이며 총을 들어야 했다. 소대장님, 숨도 차고 바람도 많이 부는데 조금만 기다렸다가 쏘면 안 됩니까? 늦었어.
이 새끼야. 빨리 쏴. 비바람에 젖은 관역이 이리저리 흔들렸다. 너덜너덜해질 게 뻔했다. 아이씨. 속으로 욕이 나왔지만 그냥 쏴야 했다. 우리는 신에게 기도하며 방아쇠를 당겼다. 몇 주가 지났다. 어느 날 대대가 발칵 뒤집혔다. 사단 명사수 대회 결과가 나온 것이다. 우리 대대가 연대 대표로 나갔는데 사단 내 모든 연대 중에서 꼴찌를 기록했다. 부대 창설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이런 기록은 존재하지도 않았고 존재해서도 안 되는 것이었다. 며칠 후 아침 사단장을 태운 지프차가 먼지를 휘날리며 우리 대대 지휘실로 질주에 들어왔다. 1시간 정도 머문 후 다시 전속력으로 빠져나갔다. 그 직후 각 중대 전화기가 동시에 울려댔고 중대장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대대장실로 불려갔다. 동기 말로는 대대장님이 직접 조인트를 까셨다고 한다. 냉정하고 이성적이며 절대로 화내는 일이 없던 분이었는데 그날은 달랐다고 했다. 대대장실에 다녀온 중대장님의 얼굴은 창백했다. 그리고 명령이 떨어졌다. 명사수 놈들, 전원 군기교육대 입대. 나는 처음 입대할 때 군기교육대를 목격한 적이 있었다. 훈련병 시절 행군하다가 우연히 봤는데 목공 체조를 하고 있었다. 통나무를 머리 위로 들고 앉았다 일어서기를 수백 번 반복하는 거였다. 저건 뭐야? 사람 잡는 거 아니야? 다행히 우리 때는 인권 문제로 목공 체조는 폐지됐다고 했다. 대신 인간적인 방법으로 바뀌었다는데 그게 완전군장 30km 행군이었다. 짐없이 철저하게 무게를 맞춘 완전군장을 메고 하루 목표를 채워야 했다. 끝나면 발바닥에 올라온 물집을 바늘로 터뜨리며 반성문을 작성했다. 물론 불침번도 서면서 반성문을 써야 했다. 유일한 규칙은 전원이 반성문을 제출할 때까지 아무도 잘 수 없다는 것. 문제는 박상병이었다. 한글을 모른다고 했던 거 기억하는가? 우리는 박상병이 반성문을 다 쓸 때까지 밤을 새워야 했다. 군기에서 밀려 명사수로 끌려왔고 총 못 쐈다고 군기 교육대에 들어왔는데 한글 모르는 선임 때문에 잠도 못 자다니. 이보다 더 억울할 수 있을까? 수요일은 군대리아 초코파이가 나오는 날이었다. 그날도 연병장 행군 목표를 간신히 끝내고 점심을 먹으러 갔다. 식당에서 보리밥에 김치찌개를 받아들고 자리에 앉았는데 군기반장이 지나가다 우리 쪽으로 왔다. 뭐야, 교육생 주제에. 그는 우리 앞에 놓인 초코파이를 하나씩 뺏어갔다. 너희들은 밥 먹을 자격도 없어. 그 굴욕감이란. 나는 사람 하나 잘못 싸서 연대 망신시켰다고 명사수 선발되어 최악의 상황에서 방아쇠를 당겼을 뿐인데 이제는 초코파이까지 뺏기나. 눈물이 날 것 같았다. 그렇게 약 일주일간 군기 교육을 받으며 반성문을 100장도 넘게 쓴 것 같다. 시간은 흘러 1972년 봄 나는 상병 계급장을 달았다. 초코파이 굴욕을 잊을 무렵 새로운 대대장님이 부임하셨다. 하필이면 사격에 미쳐 계신 분이었다. 전임 대대장 시절에 자기가 곧 맡을 부대가 사단 꼴찌를 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몇 달 뒤 있을 연대 대회에서 반드시 서력하겠다 다짐하셨다고 한다. 부임 직후 대대장님은 젊고 똑똑한 애들을 모아서 사격 기계로 만들어라 는 지시를 내렸다. 설마 나를 또 뽑진 않겠지. 나는 이미 연대의 전설인데. 그러나 우리 중대장은 달랐다. 지난번 대대장님한테 조인트 맞은 기억이 생생했던 모양이다. 중대장은 그때의 트라우마를 떨치며 잊혀진 전설의 레전드들을 다시 소집했다. 대대 명사수들이 모였다. 그 자리에서 중대장이 말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아주 어렵게 모신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새로운 사격 교관이 등장했다. 키는 180cm를 훌쩍 넘었고 강인한 인상에 굵은 목소리, 근육이 바위처럼 튀어나온 팔뚝, 부리부리한 눈. 특히 그 눈이 완벽한 동그라미였고 전혀 깜빡이지 않았다. 지금 생각하면 젊은 시절 이순재 배우를 더 건장하게 만든 느낌이랄까? 어디서 복무하다 왔는지 모르겠지만 마음에 안 드는 병사 몇 명은 그 자리에서 보내버릴 것 같은 모습이었다. 아, 교관이 아니라 살인마를 데려왔네. 사람 잡는 지옥 훈련이 시작되겠구나. 그런데 의외였다. 다음 날부터 우리는 모든 일과에서 제외됐다. 아침 식사 후 바로 사격장으로 직행. 교관은 사격에 관한 지식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알려주었다. 조준성과 가늠쇠의 정렬, 눈의 초점, 방아쇠 당기는 타이밍, 호흡 조절, 총알의 궤적, 바람의 영향. 0점 조정도 직접 해줬다. 우리의 탄착군을 보고 검지와 중지 사이를 자로 재듯 측정해서 일일이 조정해줬다. 처음엔 저렇게 대충 조정한다고 맞겠어? 싶었지만 사격을 반복할수록 거의 정확하게 관역 중앙에 적중하기 시작했다. 이 양반, 진짜다. 하지만 자세별로 처음 쏜 성적은 참담했다. 200점 넘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대회에서 입상하려면 최소 250점은 돼야 했다. 사격 측정 후 교관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 이것들이. 그 다음부터 교육은 단순 명료했다. 150M 왕복 5명씩. 늦은 놈들은 오리걸음 200M. 정신 못 차린 놈들은 200M 2바퀴. 딱 2번만 굴리니 신기하게도 전원이 200점을 넘었다. 역시 군대에서는 과학이고 뭐고 일단 굴리는 게 제일 빠른 성과를 보여준다. 그렇게 우리는 210점, 220점을 돌파했다. 그러나 230점에서 벽에 부딪혔다. 아무리 해도 더 이상 오르지 않았다. 살기 위해 다시 볼펜으로 관역에 구멍을 뚫는 놈들도 생겼다. 더 큰 문제가 있었다. 1년간 대대 전체 인원이 쓸 실탄을 우리 27명이 전부 소진해버린 것이다. 나머지 대대 인원들은 사격장에서 빈 총만 들고 탕 하고 돌아갔다. 못난 명사수들이 정말 미안했다. 나는 처음에 거의 벌칙만 받았다. 원래 못 쏘던 놈이 굴린다고 갑자기 실력이 늘겠나? 군기 교육대에서 초코파이를 뺏긴 게 분해서 진심으로 최선을 다했는데 230점에서 더 이상 오르지 않았다. 아무리 오기를 부려도 여기까지인가 보다. 포기하려던 그때 같은 소대 최상병이 다가왔다. 군기 교육대를 같이 다녀와서인지 우리는 보이지 않는 끈끈함이 생겼다. 철수야, 열심히 고민해봤는데 아무래도 총이 문제인 것 같아. 나보다 2달 선임인 최상병은 매달 군사 잡지를 구독하는 총기 마니아였다. 에밀 카비는 가늠쇠와 가늠자가 원형으로 돼 있잖아. 2개의 원을 정확하게 겹쳐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문제는 주변에서 빛이 들어오면 원이 찌그러져 보인다는 거야. 이 부분은 해결할 수 있어. 최상병은 담배갑의 검은 부분을 오려서 가늠쇠 위쪽과 주변을 가렸다. 빛의 간섭을 막는 거였다. 그리고 방아쇠 당김이 너무 뻑뻑해. 이건 총기 손질만으로는 안 돼. 총기 하부 개머리판에 고정핀 2개를 분해해서 내부를 청소해야 해. 그건 특수분해 아니야? 병이 함부로 하면 영창 가는 거 아니야? 맞아. 그래서 새벽에 몰래 해야지. 우리는 새벽 3시에 일어나 화장실에 신문지를 깔고 작업을 시작했다. 총기 내부에는 수십 년간 쌓인 노폐물이 잔뜩 있었다. 그걸 깨끗이 제거하고 윤활 UWD-40를 뿌려주니 방아쇠 당김이 정말 끝내주게 부드러워졌다. 이 2가지를 개선하자 기적이 일어났다.
아무도 넘을 수 없을 것 같던 230점의 벽을 넘어 250점을 쉽게 돌파했다. 정말 신기했다. 교관도 내 성적을 보더니 뿌듯한 듯 대대장님께 데려가서 내 관역지를 보여주기도 했다. 1972년 가을, 연대 명사수 대회 날이 다가왔다. 연대장은 포상에 관대한 분이라는 소문이 있었다. 잘하면 특별 휴가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측정 당일 긴장하기보다는 오직 하나만 생각했다. 휴가증, 방아쇠를 당겼다. 엎드려 싸, 무릎 싸, 서서 싸. 호흡을 가다듬고 조준선과 가늠쇠를 정렬하고 천천히 방아쇠를 당겼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받아들이자. 최선을 다했으니까. 그렇게 며칠이 흘렀다. 어느 날 저녁 내무실에서 총기 손질을 하고 있었다. 소대에 새로운 소대장님이 오셔서 분주한 날이었다. 갑자기 복도에서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와 고함치는 소리가 동시에 울렸다. 싸늘하다. 이번엔 군기 교육 따위로 끝날 것 같지 않은데. 고참들이 우리를 근심 어린 눈으로 쳐다봤다. 아이고, 또 꼴찌했다더니 진짜 큰일 났네. 야, 얘들아, 군장 싸놔라.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다. 그동안 내가 한 노력은 다 무엇이란 말인가. 그 순간 방문 손잡이가 공중으로 날아갔다. 슬로우 모션처럼 바닥을 구르는 손잡이. 굉음의 근원지로 눈을 돌렸을 때 거짓말처럼 문짝이 찢어져 있었다. 문 앞에 분노한 악마가 서 있었다. 머리와 눈썹을 빡빡 민 교관. 얼굴이 괴상하고 흉측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교육할 때조차 보지 못한 표정이었다. 새로 오신 소대장도 반응을 못하고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다. 교관의 입에서 사자후가 터져나왔다. 상병 이철수. 나도 모르게 각을 잡고 벌떡 일어났다. 예. 잠시 시간이 멈춘 듯 했다. 이철수 260점. 연대 1등. 예. 교관은 곧바로 180도 돌아서서 퇴장했다. 몇 초간 정적이 흘렀다. 야, 이 자식아. 소대장이 먼저 달려들었다. 그 위로 소대원들이 덮쳤다. 진심으로 축하해줬다. 군기로 가득한 내무 생활에서 소대장이 병사를 앉는 경우는 없었다. 모두가 제정신이 아니었다. 나중에 알았는데 대대장님은 처음엔 꼴찌 소식에 대노했다가 연대 1등이 자기 대대에서 나왔다는 소식에 싱글벙글하셨다고 한다. 중대장을 불러 치하하고 특별 포상을 지시했다고 했다. 아쉽게도 나와 함께 총기를 개조하며 연구했던 최상병은 성적이 좋지 않았다. 230점대에서 멈췄다. 미안했다. 연대 전체 인원이 모인 가운데 연대장님 앞에서 표창을 받았다. 단상 위로 올라가는데 다리가 떨렸다. 야, 인사참모. 연대장의 목소리가 마이크로 울려 퍼졌다. 연대 1등 포상 휴가가 며칠인가? 4박 5일입니다. 뭐, 연대 1등이 그것밖에 안 돼? 10일로 내보내. 마이크로 흘러나간 이 말에 연병장에 모인 모든 병사가 부러움과 탄성을 터뜨렸다. 나는 얼떨떨했다. 나는 다음 날 바로 휴가를 떠났다. 내가 휴가를 떠난 후 대대의 나머지 명사수들은 다시 군기교육대에 들어갔다고 했다. 최상병도 미안했다. 휴가에서 돌아온 후 최상병을 만났다. 철수야, 축하한다. 진짜 잘했어. 형님, 미안합니다. 형님이 다 가르쳐 주셨는데. 아니야. 내가 잘한 거야. 나는 총기는 알아도 실력은 안 되더라. 근데 말이야. 최상병은 씁쓸하게 웃었다. 이번에 군기교육대 갔는데 다행히 박 병장이 전역해서 반성문은 빨리 쓰고 잘 수 있었어. 한글 모르던 박 상병이 병장이 돼서 전역한 것이다. 병장이 된 1973년 봄,
저녁을 앞두고 대대장님과 마지막 인사를 나눴다. 내가 이철수냐? 예, 병장 이철수입니다. 군 생활하면서 총 실컷 쐈지? 예, 그렇습니다. 대대장님이 빙그레 웃으셨다. 너 말뚝박을 생각 없냐? 군대에 남으라는 뜻이었다. 아닙니다. 빨리 집에 가고 싶습니다. 그래, 아쉽구만. 밖에 나가서도 잘하길 바란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나의 명사수 생활은 끝났다. 에필로그. 전역 후 20년이 지난 1990년대 예비군 동창회에서 이 얘기를 했다. 야, 나 현역 때 연대 사격 1등 했었어. 에이, 뻥치지 마. 예비역 중에 특공대나 명사수 아닌 놈이 어딨냐? 다들 안 믿었다. 하긴 그렇다. 술자리에서 군대 얘기하면 모두가 전설이 되니까. 그럴 때 나는 지갑에서 낡아 빠진 표창장을 꺼냈다. 야 봐. 연대장 찍인 찍힌 거. 그제야 모두가 놀라며 술잔을 들었다. 야, 이 자식아. 진짜였네. 한 잔 받아라, 명사수.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취했다. 50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그때 그 사격장의 흙먼지 냄새가 생생하다. 글을 마치며 이 이야기는 1970년대 초반 에밀 카빈으로 무장했던 시절을 배경으로 각색한 것입니다. 당시는 베트남 파병 시대로 군기가 매우 엄격했고 군기 교육대의 강도도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하지만 동료애와 끈기로 이겨낸 그 시절 젊은이들의 이야기는 지금도 가슴 뭉클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이야기는 실제 군 복무 경험을 바탕으로 각색한 픽션입니다.